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품 관리 애플리케이션에 객체 지향적인 개념을 더하기에 첫 번째 시간으로 클래스를 추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이런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로컬, 즉 내 노트북에서 개발할 때는 테스트를 위해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를 사용하되 서버에 올라가서 실제 서비스가 실행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프로덕트 레포지토리가 실행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요구사항은 실무에서 개발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두 클래스 코드를 모두 바꿔치는 겁니다. 노트북에서 실행할 때랑 서버에 올릴 때랑 다른 코드를 실행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겁니다. 바꿔야 할 코드도 너무 많아지고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로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서버에 올리면 장애가 발생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빈이 주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테스트 환경에서는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 빈이 주입되도록 하고 서비스 환경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가 주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되어야 하는지가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내용입니다. 자바 기본 문법에서 제공하는 문법 중 인터페이스를 통해 레포지토리를 추상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워낙 기본적인 문법이라서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법이었죠. 그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래스를 추상화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줘야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이 도메인 패키지에다가 추가를 하면 됩니다. 여기다 추가해주는 이유는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우선 인터페이스를 추가를 해주는데 이름은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라고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메서드들은 기존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랑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추가를 해주면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구현체들에는 이렇게 임플리멘트 구문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인터페이스가 생긴 거고 기존에는 그냥 인터페이스 없이 우리가 논리적인 인터페이스 같은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은 실제 코드에도 인터페이스가 생기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코드를 변경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심플 프로덕트 랩 서비스 이 부분입니다.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에서는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를 직접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추가해준 인터페이스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를 의존하도록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도록 코드를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들은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되고요. 네,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전부 다 이렇게 바꿔줬고요. 다음으로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드를 바꾼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 어떤 에러 메시지와 함께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어떤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의 생성자의 파라미터 중 0번째 파라미터에 빈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라는 빈이 있고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라는 빈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 이유는 여기 있는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 주입될 수 있는 빈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면 어떤 걸 넣을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입장에서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해결해주는 방법 역시도 나오는데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여기서 가서 보면 이 레포지토리라는 애노테이션을 붙였을 때
빈이 생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빈이 생성이 되고 있고 빈이 생성된 것 중에 어떤 걸 주입해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해줘야 되는 거는 둘 중에 어떤 빈이 주입될지 지정을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입하겠다라고 지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둘 중에 빈이 하나만 생성되도록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활용해 볼 거예요. 코드 실행에는 아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바꾼 코드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클래스 간의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이 응용 계층에서 인프라스트럭처 계층 쪽으로의 의존 방향이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의존 방향을 바꾸고 없어져야 하는 이 방향의 의존 방향은 없앨 수 있었죠. 여기 있는 이 오른쪽 그림처럼 된 겁니다. 이게 현재 상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저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 주입될 수 있는 빈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입장에서 어떤 빈을 주입해야 할지 애매모호하다라는 게 현재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어떤 환경에서는 하나의 빈만 생성이 되도록 만드는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프로파일이라는 걸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프로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환경을 지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길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것도 코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행되는 환경을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테스트라는 환경이랑 프로드라는 환경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즉 리스트에 저장되는 프로덕트 저장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테스트라는 이름의 프로파일을 붙여줄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는 이 프로드라는 이름의 프로파일을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실행할 때 프로드로 실행할지 테스트로 실행할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할 거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지정된 방식에 따라서 프로드로 실행이 됐을 땐 프로덕트 레포지토리가 빈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테스트로 실행이 됐을 때는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가 빈으로 생성이 돼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환경에 따라서 각 환경에 맞는 빈이 오직 하나만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떤 환경에서 어떤 프로파일로 실행이 될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정해주는 방식이 일단 간단하게는 여기 있는 이 application.properties 여기다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정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spring.profiles.active 하고 어떤 프로파일인지 이 프로파일 이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는 생성되지 않고 오직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만 빈으로 등록이 돼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을 시켜볼게요. 자, 시작을 시켰는데 이번에도 뭔가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정상적으로는 실행이 안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에 나와 있는 이 코드를 따라가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건데요. 어떤 과정이 구체적으로 문제인가 하면은 여기서는 여기 있는 이 커넥션 풀을 생성하는 과정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 커넥션 풀을 생성하는 과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커넥션 풀을 생성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커넥션 풀을 생성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소스라는 이 빈 역시 특정 프로파일일 때만 실행이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코드를 바꿔보고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시켜 볼게요. 네, 이번에는 코드가 잘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코드를 작성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 이 코드는 현재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에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는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두 가지 클래스,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와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오직 인터페이스만 알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존성 주입과 의존성 역전 원칙이라는 여러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키워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보겠습니다. 의존성 주입은 Dependency Injection, 즉 DI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의존성 역전 원칙은 Dependency Inversion Principle, 즉 DIP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DI가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곤 하는데 의존성 주입과 의존성 역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의존성 주입부터 보겠습니다. 의존성 주입은 의존성을 자기 자신이 직접 코드로 생성을 해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의존성을 주입해주는 존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인 거죠. 왼쪽은 의존성 주입을 받는 코드고 오른쪽은 의존성을 직접 생성해주고 있는 코드입니다. 오른쪽처럼 코드를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응용 계층에서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으로의 의존 방향이 다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new 키워드를 사용해서 new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를 생성하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의존 방향이 다시 생기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프로파일을 통해서 실행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핀을 주입해주고 있었죠. 근데 이렇게 직접 생성을 해버리면 서로 다른 핀을 주입해줄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상화를 시키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의존성 주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의존성 역전은 정의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수준 컴포넌트가 저수준 컴포넌트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서 저수준과 고수준은 추상적인 게 고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덜 추상적인 게 저수준으로 정의가 됩니다. 혹은 구체적인 기술을 다루고 있는 게 저수준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심플 프로덕트 서비스는 고수준이고요.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구현 기술을 다루고 있는 클래스들인 리스트 프로덕트 레포지토리와 데이터베이스 프로덕트 레포지토리는 저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추상화를 통해서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기 전까지 이 그림처럼 고수준 컴포넌트가 저수준 컴포넌트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의존 역전 원칙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고 있던 거죠. 그걸 우리가 이 그림처럼 인터페이스를 중간에 넣어서 의존성의 방향을 바꾸고 고수준 컴포넌트가 저수준 컴포넌트에 의존하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여기서 바로 역전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이는데 바로 원래라면 고수준 컴포넌트가 저수준 컴포넌트 쪽으로 의존하고 있던 의존성의 방향이 역전이 되어서 저수준이 반대로 고수준 쪽으로 의존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의존성 역전 원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앞에서 본 것처럼 의존성을 주입하여 상황에 따라 다른 빈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자주 변경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현 기술에 고수준 컴포넌트가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저수준 컴포넌트의 구현 기술이 달라지는 상황에도 고수준 컴포넌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가 됩니다. 여기까지 상품관리 애플리케이션의 객체지향적인 개념을 더하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클래스를 추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품관리 애플리케이션을 리팩토링 해보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